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때문이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즉 가난한 거는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네가 뭐든 안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죠. 우린 왜 이걸 거북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첫째로는 어떤 태어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수저죠, 무수저. 근데 이 수저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력이에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이 가난이라는 포커스, 즉 나에게 불리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애착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착관계. 애착관계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누구와? 부모님과. 언제? 0세에서 1세. 요 시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적인 영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명리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시기 때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도전과 실패 그리고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합니다. 유연하다. 반대로 애착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애착관계 너 도대체 뭔데? 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 뭔지 아세요? 착착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거는 뜀틀이에요, 여러분. 우리 체육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뭐 1, 2, 3, 4 우리 뭐 7단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넘어야 돼요. 근데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전한단 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면 또 해야지. 그런데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되면 이걸 안 해요. 안 하면 그건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왜 그것도 안 해? 라고 한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도요, 너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자기 방어예요. 나는 이걸 실패하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애착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주로 부모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인데, 이들의 격려와 응원 또 혹은 위로, 이것들이 당연히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 실패 시도를 할 수 있고 시련이 다가와도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시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을래, 그냥 나 지금 미끄러지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이 자기 방어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좀 명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과 꽤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주가 있어요. 네 사주고요. 이 원은 환경이죠. 네. 제가 저번에 나눴던 이야기에는 이 환경을 대운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환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걸 대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엄청 많은 대운의 시기를 보냅니다. 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대 운, 20대 운, 30대 운, 40대 운, 50대 운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있는 환경, 네, 이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대와 20대 운, 이 시기가 썩 나한테 좋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30대 운에 발복할 만한 기운이 들어왔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0대 운에 발복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희망을 갖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이런 드라마틱한 발복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드라마틱함을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것은 드라마, 네, 뭐 소설, 많은 문학, 미디어 그런 영향이 있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큰 집에 이게 부자예요, 부자 집인데 여기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여자예요. 저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이 나를 좋아하네요. 그래서 나는 좀 신분 상승. 네, 이러한 드라마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나는 일진이야. 오늘도 싸워. 이겨. 근데 어느 날 공부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됐네요. 신분 상승. 이러한 미디어들을 우리 많이 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외부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발복할 시기가 되면은 희망을 갖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여러분. 이 시기가 좋지 못했다면요. 발복하는 이 시기는 10대, 20대 운 대비 좋아지는구나. 비로소 기회라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도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10대, 20대 운까지 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30대 운에 갑자기 좋아지는 일들은요,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라면 그건 우리는 운이라고 해요. 그냥 운이 아니고 앞에요. 천운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운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사주를 대할 때도 이 천운을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적인 영역에서 잘 발복하는 게 천운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잘 발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애착 관계가 잘 안 됐고요. 나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죠. 이것들이 10대 운, 20대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대 운에 드디어 발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죠.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애착관계도 쉽지 않고 금수저도 아닐 경우에는요, 자기 암시를 하세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암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띠트를 넘을 때 못 넘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요. 야, 저 별거 아니야. 넘고 아니면 말고. 아주 간단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걸라는 거고요. 넘어졌을 때 얼마 안 다쳐 저거. 다치면 또 치료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암시를 걸라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라는 자기 암시를 걸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줄넘기 해야지. 무릎 아프면 어떡하지? 무릎 아플 것 같아. 네. 근데 여기서 자기 암시 거는 거죠. 야, 줄넘기 하고 말지 뭐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네. 자, 저도 그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이 해요. 특히 좀 신약하신 분들한테. 야, 쫄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쫄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암시도 함께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시 이제 명리적인 관점으로 넘어갈게요. 애착과 금수저가 아닌 10대와 20대 운을 보내서 30대에 발복하려면, 자, 여러분, 첫 번째, 내 사주에 많거나 혹은 강한 기운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사주에 부족하거나 약한 기운에 귀 기울이세요. 이게 이렇게 예를 들게요. 내 사주에는 화기운이 많아요. 그리고 이 화기운은 식상의 기운이에요. 자, 알아보죠. 화기운은 발산하죠. 그리고 양적이죠. 그리고 식상운은 뭐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걸 봐도요, 굉장히 활기찰 것 같고 진취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화기운의 식상은.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 있죠. 현실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해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데 화식상을 쓸 수 있느냐라면 쓰기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퇴근 후에 운동을 하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강의를 하던, 혹은 봉사활동도 좋아요. 봉사를 하던, 이런 어떤 양적인 기운을 쓸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내밀어 보세요. 왜? 이거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강력한 기운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사주에 부족하거나 약한 기운. 자,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목기운은 뭐죠? 화기운이 식상이었으면 목기운은 비겁이겠죠. 네. 비겁의 기운을 쓰자라는 거예요. 비겁은 자아를 의미하죠. 자아. 자아를 쓴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자아를 쓴다. 이거는 즉 식상을 쓰기 위한, 혹은 재성을 컨트롤 위한, 또 혹은 관에 대항하기, 이러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비겁을 쓴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올려보세요 라는 것이고, 이 나의 의지를 올려보세요 라는 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겁이라는 것은 항상 필살기가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생조를 받을 수 있는 필살기가 있죠. 네. 인성은 수기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문서, 뭐 공부, 엄마, 정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인성의 기운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플랜을 짜보죠. 내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것들이 내 지식이 돼서
비겁을 생해주면 내 자아가 올라가요. 이 올라간 자아로 식상을 생조해주죠. 그래서 발산하고 양적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현실성 있게 강력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존감, 자신감, 이런 자아를 얻은 후에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간접 경험과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순기능을 내 삶에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뻔해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언행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진실과 신의를 지키자. 네. 그리고 세 번째, 학문이나 기회를 갈고 닦는 수양을 하자. 네. 이거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군자의 덕목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단적인 예들로 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이제. 그런데 이 군자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걸 하고 있나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뻔한 것들에 있어서 늘 놓치고 뻔하지 않은 드라마틱함을 꿈꾸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꾸준하게 많고 강한 기운을 쓰세요. 혹은 약하고 부족한 기운에 귀 기울이세요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의 컨텐츠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도 군자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내 사주를 올바르게 좋은 삶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시작돼서 시도하지도 않게 되는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10대 20대를 보내도 우린 비로소 발복할 수 있는 운을 꼭 맞이하는 것이 사주의 메커니즘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 자기 암시도 필요할 것이고, 발복하기 위해서는 내 사주에 많고 강한 기운을 사용하셔야 될 것이고, 내 사주에 부족하거나 약한 기운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발복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사주세요.